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종목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보고 종목 상담 이어가는데요. 속보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박용수 특검 추천은 합헌이다. 최순실의 헌법소원은 패소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잠시 뒤에 이어갈 텐데요.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 상담까지 함께 이어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오신 뒤에 서울경제TV 하단과 같이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다양한 지난 방송 보기와 함께 좋은 콘텐츠들 굉장히 많은데요. 제일 상단에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채널 누르시면 현재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하단에 댓글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주실 수가 있으니까 유튜브 채널도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황 변동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낙폭을 더 이상 만들지는 않는데 일단은 오늘 약세 흐름은 여전히 이어갑니다. 2222.45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흐름 보시면 장중에 2233포인트대까지 터치를 하긴 했는데 바로 내려왔죠. 그리고 2230포인트대 무너졌고요. 2220포인트대까지도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면 기관이 오늘 열심히 사줍니다. 1912억 원,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2438억 원대까지 늘어났습니다. 개인 532억 원 하락장에서 소폭 담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 보시면 752포인트대입니다. 상승폭 거의 다 반납을 했습니다. 0.82포인트 상승하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자, 보시면 755까지 올라갔던 코스닥 지수가 쭉 빠져내려오면서 지금 보합권 수준까지 밀려 내려온 것이 포착이 됩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만 삽니다. 446억 원. 외국인 매수에서 지금 결국에 매도로 전환이 됐고요. 개인 332억 원 순 매도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변동 없었는데 하락 반전했습니다. 하지만 하락폭이 크진 않습니다. 60전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 흐름 소폭이나마 가져갑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이어갑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상황이 오늘 생각만큼 잘 안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황 정리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미국 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외국인 기관 동반 팔자의 장초반 하락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후가 들어가면서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동반되면서 약간 하락폭을 지금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보합까지 올라왔던 지수가 다시 한번 이제 장 마감 1시간을 앞두고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그 상황들은 이제 외국인이 2천억 넘게 매도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다가올 3월 옵션 만기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다가온 만큼 거기에 대한 투자 합성 옵션 포지션을 좀 구축하는 그런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정상회담 발표를 앞두고 좀 관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여기에 나온 유죄들이 비핵화라든지 그리고 경제협력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 끝나고 한 3시 40분 정도에 이제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예정인데 이런 것들을 좀 두고 보자라는 좀 시선들이 객장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오늘 지수 하락의 원인은 이제 미중무역 분쟁 우려로 이제 반도체와 그리고 중국 소비주 관련 하락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수가 하락폭이 좀 더 심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제 하이닉스를 120억 넘게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우선주와 그리고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을 대거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가이던스가 올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16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급감하는 영업이 급감하는 그런 추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우려로 인해서 반도체 주가들이 잠시나마 지금 조정에 들어가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제 반도체 이런 시가총액 종목들이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나라 증시도 3월 정도까지도 박스권 내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긴 호흡으로 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다른 섹터로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오늘 좀 가파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임상 결과라든지 그리고 투자 유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지온의 경우에는 이제 임상 3상이 끝나고 이제 판매 허가를 3월 정도로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외국인의 매수세로 인해서 오늘 장중에도 3% 넘는 급등을 보여주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도 유한양행과 그리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인 신라젠, HLB 등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제약바이오가 움직이는 이유는 이제 그동안 계속적으로 가대 납폭이 됐고 어떻게 보면 소외된 섹터였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상승 모멘텀이 없는 수소차라든지 반도체보다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상황이고요. 이런 양상들은 아마 3월 첫째 주까지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의 경우는 이제 기술 분석상 추가 상승보다는 횡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미국의 나스닥 시장이나 다우 시장이 좀 약간의 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상관계수가 높은 우리나라도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정 내지는 횡보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긴 호흡을 가지면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도 있으실 텐데 어떤 종목이 좀 보이시던가요? 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삼성중공업입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제가 한 1년 정도는 이 중공업 관련돼서 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회사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인도의 릴라이언스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LNG선과 관련돼서 대형 이런 수주건들이 작년에는 어떻게 보면 좀 적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회사의 또 이제 동사의 그 해양 사업부에 대한 이제 재무적인 조정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작년엔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들이신 매각을 좀 지연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 유가가 좀 반등이 나오면서 들이신 매각으로 약 1조 원 가까운 현금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1조가 현금 흐름이 반영될 경우에는 저평가가 다시 한번 재평가가 되면서 해소가 될 전망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부터는 이제 탈항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모든 그 선박들이 이제 LNG 선 내지는 스크러버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저유황 경유를 쓴다든지 이렇게 좀 탈항 정책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올해 대규모 발주 기대감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LNG 선이 글로벌적으로 한 60척 정도 나온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카타르의 경우에는 한 66척 정도 카타르만 하더라도 66척 정도 나올 예정이라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나눠받는다 하더라도 작년 실적 수주보다는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 모멘텀을 가지고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적인 전략은 오늘 좀 상승을 조금 하고 있는데 종가 내지는 내일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1,200원, 손절가는 8,500원 이렇게 가격적인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분할 매수 관점이 유효해 보인다,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두 분의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투자그룹의 주마태 대표, 스톡프렌즈 이재규 수석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상황이 예측보다도 더 좋지 못하다라는 중론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가운데에서 또 좋은 종목들을 두 분이 선별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하나하나씩 들어보도록 하죠. 주 대표님부터 가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IZ 비전이 되겠는데요. 예. 네, 동사는 정보통신 제조업과 통신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통신 단말, 광 케이블, 네트워크 장비를 직접 개발하거나 아웃소싱하여 통신 사업자에게 납품하고 있습니다. IZ 비전은 대한민국 최초 1호 알뜰폰 사업자로서 혁신적인 기술과 전략으로 최고의 통신 경험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통신 부문은 소비재로서 대규모 자금이 선투자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알뜰폰 서비스는 무선 통신 3사가 투자한 설비를 이용하고 가입자가 사용한 트래픽에 대해서 도매 대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입자 선점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통신 서비스 시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대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1년 국내에 처음 소개된 알뜰폰 서비스는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정부정책 지원 아래 사업 초기에는 연 2배 이상의 성장을 보였지만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저렴한 요금 측면에서 기존 알뜰폰 사업자와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부분은 유념해야 할 사항입니다. 오는 3월 4일 LG U 플러스 알뜰폰 서비스를 시작하는데 이 부분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당사의 통신 단말 장비는 모바일 트래픽의 폭발적인 증가세로 무선랜 장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에 따라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하여 새로운 AP 장비를 개발 및 생산하여 국내 통신 사업자 AP 시장에서의 절대적인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IZ 비전의 가정용 AP 시장 점유율은 60% 정도 됩니다. 동사는 종속회사로 머큐리와 화장품 사업 로터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머큐리에 대한 지분 보유율이 64% 정도 됩니다. 현재 IZ 비전의 시가총액 770억 정도 되는데요. 머큐리는 1,630억 원입니다. 머큐리에 대한 지분 금액만 980억 정도 되는데요. 현금성 자산 290억 원을 합하면 1,27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보다 많은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저평가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6천 원으로 설정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4,400원 제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YIK가 되겠습니다. 동사는 반도체 테스트 공정에서 필요로 하는 반도체 메모리 검사 장비를 제작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원재료인 웨이퍼를 테스트하는 장비를 생산하며 고객사의 투자 계획에 따라 제품을 수주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형 웨이퍼 테스트 분야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내 점유율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사는 2012년 일본 요코가와 테스트 솔루션의 메모리 테스트 사업을 인수한 후에 장비 국산화를 이뤄내면서 고속 성장을 시현하고 있는데 전 세계 메모리용 웨이퍼 테스트 시장의 경우 YIK, 일본의 어드반테스트, 미국의 테러다인 등 3사의 과점 체제로 기술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YIK는 인수합병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섰고 그 일환으로 작년 10월 미국 SY 글로벌 홀딩 지분을 120억 원에 인수해 4세대 장비 핵심 부품 확보 및 미국 시장 진출의 발편을 마련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가운데 영업이익 증가율 1위 기업으로 작년 3분기까지 매출액 증가율은 70%, 영업이익은 124%, 순이익은 167%를 기록하면서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1월 중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가상물리 시스템,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과 관련한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이를 감안하면 동사의 올해 실적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목표가는 5,500원, 손절가는 3,200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휴비스가 되겠습니다. 동사는 SK케미칼과 삼양사 두 회사의 최첨단 기술력과 노하우, 세계 최고의 생산 능력을 결합하여 탄생된 회사입니다. 국내의 화학섬유 생산량 1위, 차별화 제품 생산량 1위인 동사는 전주, 울산, 중국의 생산 공장과 대전의 R&D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100만 톤의 섬유 소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휴비스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인 폴리에스터 섬유와 레진, 슈퍼섬유, 산업자재용 소재를 생산합니다. 유해한 접착제를 대체하는 섬유, 위생제용 소재, 소방복용 아라미드 섬유, 산업용 필터 소재, 친환경 용기 소재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 휴비스 자회사로 편입된 휴비스 워터는 상수 및 폐수 처리, 해수 담수화 기술 등 수처리 관련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국내 발전소 수처리 시장 1위 업체입니다. 휴비스 워터의 세계 최고 수준 기술력과 휴비스의 제조 기술 및 영업망을 바탕으로 2025년 세계 10위권 수처리 전문 기업으로 도약할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플라스틱 폐기물에 의한 환경 파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 대안으로서 바이오 플라스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동사도 친환경 소재 개발에 적극 나서게 되었고 휴비스의 친환경 발포 폴리에틸렌 텔레프탈레이트 소재인 에코팻이 식품의약품 안전처와 미국 식품의약품의 무독성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세계 포장기구 주최로 열리는 월드스타 어워즈 2018에서 월드스타상을 거머쥐면서 제품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에코팻으로 만든 용기는 전자레인지 사용에도 재질의 변화가 없고 환경 호르몬이 발생되지 않으며 보온성이 높아서 오랫동안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울산 전주 공장을 이제 통합하여서 2020년 이후에 수익성 개선을 본격화할 전망이라서 앞으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매출 증대가 기대해 본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 매출에 1조 3,500억 원, 영업이익 433억 원, 순이익 2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하였고 시가총액은 2,600억 원에 불과해서 매수하기에 부담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1,500원, 손절가는 7,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SPG가 되겠습니다. 동사의 주력 제품은 200W 미만의 소형 기어드 모터입니다. 기어드 모터는 모터와 감속 기어 장치가 하나로 결합된 제품으로 공장 생산 라인의 컨베이어 벨트, 복사기, 자동문, 동전 개수기, 지폐 개수기, 고급 냉장고의 얼음 분쇄기, 의료용 침대, 정수기, 비대기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됩니다. SPG는 매출의 97% 이상을 모터 관련 분야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소형 모터는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가전기기, 자동차, 의료기기 등에서 그 수요가 나날이 증가되고 있으며 산업기술이 고도 정밀화, 다기능화, 자동화, 고급화됨에 따라 중요성이 증대되어 수요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고 시장 영역도 가전, 자동차, 산업전자, 정보통신 분야로 크게 4영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가전용 모터 사업부에서는 냉장고와 에어컨에 장착되는 AC 모터를 주로 생산하고 있는데 최근 가전제품의 소음이 적으면서도 고효율 BLDC 모터, 브러쉬리스 다이렉트 커런트 모터라고 하는데요. 브러쉬가 없다는 뜻이죠. 브러쉬리스니까요. 이 브러쉬가 있는 것은 마찰이 있어요. 이 마찰과 저항을 줄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매년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면서 국내와 중국 등에서 공기청정기 판매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사의 공기청정기용 팬, BLDC 모터 매출 증가로 인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미세먼지 관련주로서도 편입되고 있습니다. 전방 산업의 호조로 인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에 적용되는 AC 모터와 더불어 가상현실 시뮬레이터에 적용되는 유성 감속기 매출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 자동화 등으로 스마트 팩토리 시장이 성장하는 환경 하에서 동사는 로봇에 적용되는 감속기 등의 개발이 완료되어 양산 준비 중에 있어서 하반기부터 매출이 발생할 전망입니다. 이 감속기는 소형이면서 협업용 로봇에 적용되고 있는데 향후 스마트 팩토리 시장 성장 등으로 동사의 감속기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의 실적 발표가 곧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주가는 실적에 비해 저평가인 지금이 적절한 매수 시점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500원, 손절가는 6,9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구바이오 제약인데요. 동사는 현재 피부과 처방 1위,
비뇨기과 처방 9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로서 조용준 대표의 부친인 조동섭 회장이 1970년 설립한 제약회사입니다. 대부분의 사업부를 정리했고 경쟁이 덜하면서도 확실한 거래처를 구할 수 있는 피부과, 비뇨기과 부문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급증하게 됐습니다. 또한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시작해 당뇨 치료제와 치매 치료제 분야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요. 치매 질환 치료제 콜린 알포세레이트 제품의 매출은 2016년 15억, 17년 83억, 18년 120억 원 이상에서 올해는 150억 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회사 측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치매 치료 국가 책임제 시행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성장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지방률의 줄기세포 추출 키트의 의료기기 승인을 받았고 2017년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석탑 산업훈장을 수원했으며 최근에는 이달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을 받아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습니다. 줄기세포를 활용한 화장품 사업에도 힘을 싣고 있는데요. 2016년 첫 선을 보인 줄기세포 화장품 셀블룸의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고 홈쇼핑에 진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동사는 2018년 R&D 센터를 판교로 확장 이전하며 개량 신약 개발, 퍼스트 제네릭, 줄기세포 의료기기, 바이오 의약품 연구를 위한 최적의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동사는 R&D 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서 고급 연구 인력과 최신 시설을 확보하고 개량 신약 및 퍼스트 제네릭 개발에 있어 전문성을 갖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2018년 매출액은 1,047억 원, 영업이익은 6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판관비 증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은 7.5%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화장품 브랜드 셀블룸 관련 마케팅비 지출, 인건비 상승, 임상 진행에 따른 개발 비용 때문이었는데요. 2018년이 투자 집행에 집중한 해라면 2019년은 실적 정상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27,000원, 손절가는 19,000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동구바이오제약까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현재 지금 포인트가 1.29%가 빠졌습니다. 2206.01포인트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740선 무너졌습니다. 738.99포인트, 1.75%나 지금 급락을 했는데 지금 속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북미 업무 오차이 취소된 것이냐, 공동 성명식도 불투명하다. CNN에서 지금 외신 속보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지만 시장에서는 일단 기대감이 지금 거의 무너져 내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피 2200선까지 바로 밀려 내려옵니다. 코스닥은 737까지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싱턴 포스트 기자는 트위터에 지금 글을 올렸고요. 백악관은 트럼프 기자회견, 베트남 현지에서 오후 4시에서 2시로 변경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단 시간을 앞당겼는데 이 부분이 호재보단 악재로 지금 시장에선 받아들여지는 모습이고요. 트위터의 업무 오찬 공동선언 취소된 듯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 기자는 트위터에 지금 실시간 상황을 공유하면서 현지 분위기, 표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려왔습니다. 일단 뭐 상황 나오는 대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바로 연결해서 이재규 수석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지금 갑자기 시장이 좀 밀려가지고 시장을 좀 보고 있었는데 일단 뭐 준비되어 있는 5종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한 종목은 MC넥스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 기업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인데요. 그때 당시 제가 목표가로 지정해드렸었던 가격 이상으로 올라온 상태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모바일이나 차량용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근데 일전에는 이제 모바일 쪽에 대한 주력적인 사업화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전장 장비로의 다각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매출의 다변화를 이뤄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성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올해 있었던 CES에서도 자율주행 유도 기술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받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슈가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변동성 자체는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8년도 말 하반기에 만들어놨었던 고점대를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 이 자리를 돌파하게 될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리 자동차라고 해가지고 벤츠의 최대 주주고요. 볼보를 인수한 중국계 회사에 이미 3가지 모델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인 매출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또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실적이 좀 주춤주춤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졌었고 그게 2016년도와 2017년도에 이어졌었는데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급증하면서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대의 종목인데 영업이익이 400억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조업체 기준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저평가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성장적인 부분에 대한 메리트도 있고 지금 가격이 성장적인 부분에 대한 메리트도 있고 시가총액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고려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시장이 많이 밀려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대한 저렴하게 매수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매수가는 15,700원 이하인데 그래도 좀 저렴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17,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4,500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갈 텐데요. 바로 CS 윈드라는 회사입니다. CS 윈드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풍력 관련 회사죠. 지금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시장이 밀려 내려가면서 그 영향으로 같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CS 윈드 같은 경우는 풍력 타워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풍력 타워 같은 경우는 바람이 센 곳에 설치가 돼야지 그 메리트가 큰 건데 이 CS 윈드 같은 경우는 해상 풍력 타워에 대한 메이저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풍력이 발전하게 된다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베트남 정부에서 해상 풍력 단지를 건설해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좀 이뤄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설립이 인가될 경우에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CS 윈드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 발전에 대한 부분들이 이 회사 자체로만도 메리트가 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친환경적인 에너지 발전에 대한 부분도 메리트가 될 수가 있는데 베트남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풍력 시장이 이제 막 시작을 했다라고 보는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 풍력 시장 중에서도 해상 타워에 관련되어 있는 메이저 업체가 바로 이 CS 윈드이기 때문에 뭐 베트남 시장에서의 뭐 설립 인가라든지 미국 내 풍력 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CS 윈드 같은 경우도 오늘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좀 많이 내려왔는데 매수가는 일단 31,000원 이하로 잡아드리지만 최대한 저렴하게 좀 매수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는 3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9,0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회사예요. 그때 당시에 매수를 제가 28,000원대에 드렸었고 목표가를 29,500원에 드렸었던 종목인데 잘 올라오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좀 일단 오늘 시장이 너무 많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쫓아 들어가기는 어렵고 다음 주에 시장이 하반 경직을 좀 보여주면 그런 자리에서 좀 쫓아 들어가면 조금씩 주워 담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CS 윈드였고요. 세 번째 종목은 바로 서진 시스템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이 많이 밀리면서 낙폭이 커지고 있는데 시장에 알려져 있는 내용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5G 관련주라는 부분도 있고요. 자동차 부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ESS라 그래서 전력 저장 장치를 만드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5G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자동차 부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ESS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까지 여러 가지 사업이 다각화되어 있다라는 메리트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업 자체가 성장성이 대부분 뛰어난 업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이 다각화된 사업 구조에서 전체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근 미국과 중국이 지속적으로 무역 협상을 이뤄가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미국에서 중국의
그 화웨이 기업에 대한 부품을 쓰지 않는 것을 동맹국들에게 계속해서 권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중국 통신 장비에 대한 채택이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5G 납품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5G 장비에 대한 점유율이 올라갈 때 그 벤더 업체로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G 관련주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제 음봉이 좀 크게 나왔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CS 윈드나 그 전에 말씀드렸었던 MC 넥스처럼 오늘 당장 들어가시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어려워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 초에 시장 자체가 2200포인트, 코스피가 지금 2204포인트고요. 코스닥이 735포인트인데 코스피는 2200포인트, 코스닥은 730포인트 정도가 지지되는 모습을 확인하고 매매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매수가를 19,000원 이하로 드리고요. 목표가는 2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7,5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종목을 말씀드릴 텐데요. 일자리 관련 기업이죠. 바로 사람인 HR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현재 마이너스 0.8% 구간에 머물러 있는데 일자리 관련 기업이에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현재 정부에서 계속해서 일자리 정책에 대한 메리트를 키워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 사람인 HR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하고 있었던 서비스에 대한 단가 인상이 올해 이뤄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단가 인상이 되면서 유료 서비스도 계속해서 접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익성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채용 규모가 계속해서 줄어들었다라고 한다면 2019년도에는 2018년도에 줄어들었었던 공채 규모가 정상화되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인 HR처럼 일자리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19년도에는 2018년도 대비 20%에 육박하는 영업이익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기업이니까 지금 뭐 주가 흐름도 나름대로 굉장히 견조한 모습 이어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매수가는 18,800원 이하, 목표가는 25,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7,5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 시장이 좀 안정이 돼야지 점진적인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따라 들어가시기보다는 좀 차분히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종목이죠. 바로 아이센스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제가 예전에 우리 센티브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던 게 매수가를 23,000원대를 드렸고요. 목표가를 26,000원대를 드렸었는데 26,8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2월 18일 날 연중 고점을 찍고요.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2,000원 정도 한 8% 정도 하락을 한 상태인데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의 성장성만을 고려해 봤을 때에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혈당 측정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에서 계속해서 주력 사업으로 끌고 왔었던 CGM이라는 연속 혈당 측정기가 이제 2019년도부터 정상적으로 매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연속 혈당 측정기 정확도가 올라갔고 이런 정확도가 올라간 기기에 대해서 보험 적용까지 되면서 본격적인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혈당 측정 트립이 생산 능력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그동안 계속해서 준비해 왔었던 연속 혈당 측정기에 대한 정확도 상승과 보험 적용으로 또한 보험 적용을 통한 본격적인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기존까지 만들어 왔었던 트립에 대한 생산 능력이 이번에 많이 늘어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0개밖에 만들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20개, 30개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공급이 계속해서 진행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센스 같은 경우도 방금 전에 보셨던 종목들처럼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 들어가면 좋겠는데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는 24,500원 이하를 잡아드리고요. 현재가 24,700원이니까
다음 주 초에 좀 조정받는 모습을 살펴보고 접근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27,000원으로 타이트하게 좀 드리고요. 순저가는 23,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같은 경우는 5종목 모두 내재 가치가 그래도 뛰어난 기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 너무 급하게 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자리에서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 종목이나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좀 조심히 하셔가지고 시장이 좀 저점을 잡고 하방 경직이 나왔을 때 종목들마다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5종목에 대한 이야기 쭉 들어봤습니다. 속보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오찬이 취소입니다. 공동 서명식은 예정대로 한다라고 들려왔습니다. 사실 조금 전까지 서명식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는 2%가 넘는 낙폭을 기록을 했고, 코스닥은 730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가기도 했는데, 현재는 낙폭은 그래도 좀 축소를 했습니다. 급락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코스피가 2209포인트 현재, 코스닥은 740선을 살짝 회복을 한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마태 대표는 모트렉스 추천을 해주셨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네, 이 자율주행 대표 관련주여서 지난주에 추천했고, 의미 있는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가 오늘 남북경협제 급락세에 덩달아서 좀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추천가 대비해서는 빠지진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금이 또 적잖은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동사는 이제 자율주행에서 핵심이 뭐냐면 사고를 방지해야 되는데, 이 회사가 졸음운전 방지 시스템, 이제 국토교통부가 트럭에 대해서 졸음운전 방지 시스템을 의무 장착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이 동사가 그와 같은 시스템을 개발해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의 핵심 부품인 ADAS, 이거는 Advanced Driver Assistant System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회사가 그와 같은 제품, 핵심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세스에서도 이 제품을 선보이면서 여러 업체들로부터 각광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올 하반기부터 매출이 증대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접근한다고 해도 5,900원까지 무난한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좀 적절하게 지금 타이밍이 오늘 4.9% 빠지고 있는 이 타이밍의 매수 적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트렉스 아직까지도 매수 유효한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 주에 어떤 종목이 괜찮아 보입니까? 아까 소개했던 종목들 중에서 SPG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오늘 양봉을 지켜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급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장중에는 7.8%까지 올랐던 종목이고요. 감속기 매출이 증대될 예정이고 로봇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121선에서 일봉 121선에서 견조한 지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좀 저항이 없어 보여요. 매물대 위에서 지지받고 있고, 단기적으로 본다면 9,000원 선까지 무난한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감속기 관련해서도 소형 기어드 모터, 이런 감속기와 모터 이 부분에서 매출이 크게 증대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가격, 현재 7,990원, 8,000원 사이, 이 사이는 적절한 매수 단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규 전문가는 레이언스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네, 레이언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하락한 건 아닌데 일주일 내내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종목 자체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밀렸다라고 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저번 주부터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대형주들의 장세가 좀 이어졌죠. 개별주들 같은 경우는 좀 약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일부 대형주들이 지수를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향이 좀 다른 개별 성향이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씩 소외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레이언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홀딩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바텍에서 물적 분할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디지털 엑스레이에서 디지털 영상으로 만들어낸 디텍터를 개발하는 회사인데, 개발, 제조, 판매를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본업만 가지고도 정상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지만, 자회사인 우리엔이라는 기업의 메리트도 굉장히 큽니다. 동물 관련된 의료기기 성장성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또 자회사에 대한 메리트로 인해서 레이언스는 지속적인 우상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목표가를 19,500원을 잡아드렸는데 지금 당장에도 뭐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손절가 같은 경우는 14,000원을 잡아드렸었는데 지금 뭐 접근해 보신다면 손절가 14,000원으로 잡고 목표가는 19,000원까지 잡아서 대응해 보시면 뭐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목요일장에서 단기 접근으로 괜찮아 보이는 종목 있으십니까? 네, 오늘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종목 중에서 사람인 HR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취업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며칠 전만 보더라도 윌비스나 에스코넥 같은 일자리 관련주들이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서 사람인 HR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소외가 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외돼가지고 완전히 약하게 움직인다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단단하게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이 조금만 힘을 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람인 HR 같은 경우는 충분히 우상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 수급주도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의 단가 인상으로 인한 매출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작년에는 이 일자리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나아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올해에는 그와 다르게 2019년도에는 공채 규모도 증가한다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매출 성장과 일자리에 따른 테마성까지 보유한 종목으로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수가는 저는 조금 더 저렴하게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칙이니까 오늘 종가로 좀 편입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5,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7,5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인 HR에 대해서 단기 접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장의 특징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갑자기 지금 급락세로 접어든 시장이고요. 다시금 코스닥은 740이 무너졌고 코스피도 2200선 초반까지 급하게 또 밀려 내려옵니다. 지금 거의 롤러코스터다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로 지금 급하게 움직이는데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남북경협주를 위시한 전체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강한 업종은 이제 제약바이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월 말에 있는 세계 암학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항암치료제 관련된 그런 업종들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그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서 동구바이오 제약은 지금 지수가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견조하게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아까 말씀드렸던 27,000원 부분까지는 스윙 패턴으로 볼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25,000원 목표가 잡고 매수로 대응하셔도 좋은 자리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동구바이오제약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재규 전문가는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오늘 지금 갑자기 시장이 무너져서 저도 좀 시장을 보느라 정신이 없는데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한올바이오파마라는 종목을 좀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이 특징적으로 뽑은 이유는 제가 이 한올바이오파마라는 종목을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던 회사에 오늘 이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괜찮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제약바이오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 흐름이 견조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한올바이오파마나 여러 가지 몇몇 제약바이오 중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은 지금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자리에서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조금만 돌려 세워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힘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 약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올바이오파마를 특징적으로 좀 꼽아봤는데 제약바이오에 대한 전반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일단 2340번님께서 주신 용평리조트 10,000원의 비중 30%인데 용평리조트도 지금 대북 관련주로 묶인 상황인데 오늘 시장에서도 타격이 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주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동종목 30분 전까지만 해도 10,000원 선에서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단가에서 이 종목을 상담 드릴 때 저는 지지선을 찾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다. 그래서 이 10,000원대에서는 매도를 하시고 지지선인 7,700원, 800원 선 그때에서는 재매수 좋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빠르게 하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지지선에서의 터치가 이루어졌거든요. 아마도 이런 급락장에서 대응을 못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매도로 보기보다는 보유하시면서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빠르게 지금 남북경협주 특히 이제 금강산 관련주라든지 용평리조트를 비롯한 대명코퍼레이션 또 아난티 각 주식들이 보게 되면 60선이나 120선을 터치하면서 빠르게 올라오는 그런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동종목은 내재 가치, 이런 매출액이라든지 순이익 그리고 자산의 가치들을 봤을 때 지금의 가격대는 좀 저평가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남북경협주로 편입되기 전까지만 해도 최고점 15,000원까지 갔었고 또 꾸준하게 8,000원에서 만원대 사이 거래되는 종목입니다. 그러한 내재 가치를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은 매도 단계라고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좋은 지지선 자리를 터치하고 올라오는 그런 관계가 있으므로 10,000원, 매수 단가 10,000원 이 근처에 도달하면 그때 정리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매수 단가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갑작스럽게 급락이 연출이 되면서 VI가 대다수의 종목이 지금 여러 번 걸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응 자체가 좀 쉽지 않으실 것 같고요. 다음은 3509번님께서 올릭스 67,000원의 비중 35%라고 해주셨습니다. 이재규 전문가님 어떻게 할까요? 네, 올릭스 잠깐 봐드리겠습니다. 올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매수하신 금액이 67,000원대고 현재가 62,900원대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기업의 가치만 놓고 봤을 때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긴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려고 해요. 35%라는 비중이 적은 비중은 아니기 때문에 손절가를 62,000원으로 잡아드리고요. 62,000원으로 이탈하게 될 경우엔 10%만 남겨놓고서 비중을 줄여주시는 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68,000원을 잡아드릴 텐데 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68,000원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10%만 남겨주시고 비중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적자가 계속해서 나던 회사예요. 물론 지금 2018년도 사업보고서가 나와보면 흑자 전환이 됐을 가능성이 높은 회사인데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81,000원에서 밀려 내려왔었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매물대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의 비중을 10% 내외로 좀 줄여서 대응을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혹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손절가는 62,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67,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아래로 움직이면 어떻게 움직이던 간에 비중은 좀 줄여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올릭스 비중 축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 갑니다. 0887번님의 한국내화 9,300원의 비중 25%. 주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네, 동종목도 남북경협주죠. 남북경협주 광물주에 편입된 종목인데요. 역시 급락이 나오면서 아랫거리 달았고요. 지지선을 좀 더 찾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급락장에 아마 대응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9,000원대 매수하셨기 때문에 고점에서 한 번에 추가 상승을 노리는 그런 단계였거든요. 그래서 대응이 어려우셨을 거로 보고 있고요. 다만 한국내화는 그런 남북경협주 중에서도 실적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매도로 대응하는 건 참 쉽지 않죠.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매물대 자리가 이제 5,900원 선이 있거든요. 5,900원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가는 6,590원인데요. 매물대 지지를 받는 6,000원 선을 지지하는 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추가 상승이 있을 수 있죠. 다만 이 매물대 6,000원 이하로 하회를 하게 되면 5,000원 선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경우를 따져가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대다수의 종목들이 지금 대북경협으로 많이 묶여있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급락세가 이어지고 지수 급락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 6088번님의 애니젠 14,500원의 비중 30%인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재규 전문가님? 네, 애니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젠 같은 경우는 오늘 상대적으로 좀 견조했었던 제약바이오에 들어가는 종목인데 오늘 제가 처음에 이 종목을 받았을 때 좀 더 홀딩을 하는 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 상황만 놓고 봤을 때에는
익절가도 좀 우리가 명확하게 좀 잡아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400원 정도 올라온 상태인데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할 때 한 종목만 매매하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종목을 매매하고 있는데 오늘처럼 남북경협이라는 한쪽 섹터가 강하게 깨져버리면 어떤 식으로든 종목에 대한 변동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경협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손절매를 할 수도 있고요. 경협주가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 다른 종목을 매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떤 종목이든지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사나운 자리인데 이런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수익이 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처리를 하고 나올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현재 14,900원인데 제가 익절가는 14,700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가상 14,700원을 이탈하게 되면 10%를 남겨놓고 차익 실현을 하신 다음에 추후에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 같은 경우는 16,000원으로 잡아드릴 텐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21선을 돌파해서 지지되는 모습이 2, 3거래일 정도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16,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종목을 매매하고 있기 때문에 혹은 경협주에 대한 관심도 때문에 그동안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들에 대한 급격한 매매는 전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업무 오찬 서명식 없이 정상회담장 떠났다라는 소식이 들려와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확대 회담 뒤 오찬 없이 회담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지금 합의문과 관련된 입장 표명이 없이 끝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시장이 잠시 올라오는 듯 하다가 다시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마감지수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가 2200선도 지금 위협을 단숨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측 실무진 차량 회담장 떠났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고요. 지금 동시호가에서도 밀려 내려오고 있는 모습 보내드리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잘 버티던 지수가 지금 딱 부러집니다. 제대로 부러지면서 2200 초반까지 밀려 내렸다가 잠깐 위로 올라가는가 싶은 윗꼬리를 다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저 때가 지금 합의문을 내시로 당겼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였는데 바로 또 다 떠났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지금 그래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만 삽니다. 2,547억 원, 그리고 개인, 외국인 팔고 있고요. 지금 시총 상위주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지금 낙폭이 2.78%대까지 늘어갔는데 동시호가에서 지금 3.5%대까지 지금 밀려 내려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지금 낙폭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LG화학, 현대차 빠지고 있는데 핵談판장을 떠났다 5천 서명식 취소됐다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정보다 1시간 반 늦게 확대 정상회담은 생각보다 늦게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잠시 뒤에 또 보도가 되겠지만 일단 이후의 일정들은 모두 다 캔슬이 된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제약바이오주만 그나마 지금 선전하는 모습이고요. 나머지 종목 모두 빠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2.33% 밀립니다. 734%까지 밀려가는데 지금 동시호가에선 731까지 밀려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730선도 위태위태합니다. 보시면 750포인트 위에서 움직이던 시장이 코스피보다 더 강하게 부러집니다. 확 부러지면서 730포인트 초반까지 밀렸다가 740선 회복을 했다가 다시 730선까지 내려오는 완전히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만 삽니다. 853억 원, 그리고 외국인도 매도로 결국에 전환을 했고요. 개인이 708억 원이나 매도하는데 개인은 투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은 그나마 버팁니다. 지금 견조한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0.14, 신라젠도 그렇고 바이로메드도 그렇고 포스코캠텍, CJ ENM까지 1위부터 5위 종목은 경협주로 편성된 종목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버티는데 뒤로 가면 좀 심각해집니다. HLB, 메디톡스, 스튜디오 드래곤, 코롱티슈진, 펄어비스 여기까지도 메디톡스가 상승을 하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낙폭이 지금 전 시간대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인데 조금 더 짚어드리면 지금 12위에 포진되어 있는 아난티가 20% 밀려 내려가고 있고요. 파라다이스도 2% 밀려 내려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카페24 지금 많이 밀립니다. 자, 보시면 트럼프 회담장 떠났다, 숙소로 복귀했다, 곧 기자회견을 연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자, 목요일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내일 시장은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이 실질적으로 이번 주 마지막 장이었는데 생각보다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속보를 타전해 드렸지만 시장 상황은 여전히 녹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급락세가 연출이 됐고요. 시총 상위주들부터 해서 경협주까지 전체적으로 투심으로 그리고 재료로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북미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트럼프 김정은 숙소합 통제 강화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 대표님, 속으로 사실 왜 내가 출연하는 날 이 시간에 이렇게 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시장 상황을 좀 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속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장을 보신 적은 없죠, 아직까지? 작년에 10월 급락장이 있었죠. 그때보다 지금 조금 더 어떻게 심각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때보다는 심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 장이 1월달 조정 없이 왔던 흐름이었습니다. 어디서 매듭을 지어줘야 될지, 어디서 지지를 받고 도약해야 될지, 그런 상황이 언젠가는 왔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이 매듭 지점이 아닌가, 또 향후에는 조금 더 지수 측면에서는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1월달, 2월달 급격하게 상승했던 장의 흐름을 본다 그러면 오늘의 흐름만으로 봤을 때에 급격한 조정이나 하락으로 온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남북 경협에 대한 이런 이벤트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데, 확신과 또 예단, 이런 예측, 그런 식으로 대응해서는 주식에서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늘 장을 겸손하게 보면서 대응에 치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언젠가는 조정이 올 수 있다. 조정장에는 어떻게 대응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가야 이런 장에서도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장은 작년의 10월 장처럼 급격하게 연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흐름의 패턴이라고 볼 수는 없겠고, 그동안 급격하게 상승했던 장의 일부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다시 힘을 비축하고 2단계 도약을 위한 준비 단계,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시겠고요. 또 3일간의 휴일 동안에 주식 때문에 걱정하시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잠시 이 내용들을 잊으시고 일상생활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속보가 올라오는데 북미 협상 결렬됐습니다. 트럼프 김정은 숙소합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숙소로 각자 돌아간 상황인데,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시간으로 원래 4시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정확한 시간이 저희 방송 중에 나온다면 다시 전달을 해드리고, 속보가 나오는 대로 계속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오랜만에 시장이 너무 무섭게 밀리면서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장이 마감되고 보는 시장에서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장후반부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 매도가 600억이 넘어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800억이 넘어가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쌍끌이 매수까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투심 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투매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북미 회담에 대한 협상이 결렬됐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정치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이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빠르게 회복이 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차분히 대응을 해 나가신다라고 한다면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이 너무 가파르게 오랫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정에 대한 빌미를 찾고 있었다라고도 보여지기 때문에 차분히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주가가 내려간다라고 해서 너무 급하게 종목들을 잡으면 추가 하락의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조심히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두 분은 이쯤에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투자그룹의 주마태 대표, 그리고 스톡프렌즈의 이재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시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나왔네요. 1.76%나 급락하면서 2200선이 지금 동시호가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2195포인트대까지 밀렸는데, 아무래도 속보가 계속 들려왔는데 동시호가 시간에 협상 결렬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지금 투매가 나온 모습입니다. 심리적 급락인데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은 낙폭이 더 큽니다. 2.78%. 730선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731.25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움직임이 없었는데 지금 장 후반에 30분 동안 급등했습니다. 5원 10전 올라가면서 1124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시장의 이슈를 정리해 드립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오늘 참 이슈가 큰 게 있었죠. 북미 정상회담에서 뭔가 협상이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협상이 결렬됐다 이래서 뉴스가 나오는 상황이 주가가 좀 밀렸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은 외국인들에 의해서 시장이 울고 웃는 모습이 계속 나왔죠. 그것이 오늘도 사실은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고 팔고를 반복하면서 시장을 좀 흔들었던 것도 역시 한 몫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오늘 보시면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2,570억 매도했습니다. 기간만 3,100억을 받아줬죠. 막판에 선물이 매수로 돌변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때까지 누적 매도로 계산한다면 요 근래 누적 매도로 계산한다면 산 거라고 보기 어렵겠죠. 그 다음에 비차익에서 420억이 또 출회하면서 시장을 흔들었다라고 봐야겠죠. 향후 어떤 식의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나올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시장에는 이때가 주가를 끌려던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좋은 재료가 시장에서 이제 다 노출되는 상황이었다면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니면 주가가 더 갈 확률이 적었고요. 안 좋으면 이제 일단은 시장이 흘러갈 수밖에, 하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국내 시장의 오늘 특징은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 2위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이 반도체 시장 여파이 안 좋죠. 그러면서 하이닉스하고 SK하이닉스가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오늘 시장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는데요. 삼성전자의 모습을 보시면 오늘 3.5% 빠졌습니다. 3.5%가 크냐라고 물어본다면 삼성전자에서는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이 추세대라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를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움직였던 삼성전자가 추세 하단에서 올라와 상단까지 올라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내려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면 차트가 주봉상으로 추세대 상단선을 뭉개고 들어와서 다시 하단선으로 가는 차트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이 얘기는 앞으로 또 삼성전자가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할 거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 그동안 외국인들이 많이 샀는데 앞으로 외국인의 행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계속해서 면밀히 관찰하는 시장의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글로벌 이슈는요, 미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미국 시장을 끌어올린 재료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 인상이 이제 중단될 것 같다. 이 이슈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무역 협상에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빠졌다가 어저께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라는 무역 대표부 대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실제로 어떤 상황이 발생해야지만이 되느냐? 중국과의 무역 협상은 완벽하게 다 협상이 돼야만 타협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북미 협상의 종전 가능성이 희석되는 무슨 문제가 생겼죠. 자, 그 문제로 해서 미국장이 어저께 흔들렸지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자,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 가지 이슈는 꼭 봐야 됩니다. 미국 시장이 북미 정상회담의 영향을 전혀 안 받았다라는 거고, 그렇죠? 왜냐하면 뭔가 됐을 때 좀 갔어야 했는데 못 갔다라는 거. 그러면 이 시장은 그 영향이 없었다. 그러면 결국 중국과의 무협상, 이게 키포인트인데, 이 무협상에 대해서 약간 불안한 발언이 시장에 나온다는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워나가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 우상향 추세선에 걸려있는 모습이고요. 이거 확대해 드릴게요. 그 걸려있는 모습에서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또 미국의 다우는 항상 비석형 캔들이 나오게 되면 조정이 시작됐다라는 말을 제가 아마 얼마 전에 말씀드리면서 과거에 여러 번 패턴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3일 전에 패턴상으로 비석형 음봉이 나왔고요. 이 비석형이 나오면은 한 3일에서 4일 정도 소폭 하락하다가 5, 6일째 되면서 쭉쭉 밀려버리는 그런 경향이 좀 많았다라고 본다면 지금 요 모습은 우리가 한 번쯤 관찰해 볼 필요성이 있다. 특히 미하고 중국의 무협상이 종전 불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미연의 이 부분을 알려준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타협하고서 협상 마무리를 하겠다 그러는데 그 핵심 키포인트는 아시겠지만 기술 탈취예요. 이 기술 탈취에 대해서 경영학적으로 어떻게 협상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를 따져봤었는데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근데 그거를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실적 진전에 대해서 회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어떤 기술 탈취를 키포인트를 가져가지 말았어야죠.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무역 적자 해소는 별도의 이슈였고요. 기술 탈취가 키포인트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시장에서는 무역 적자 해소할 방안이 나오더라도 기술 탈취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저항대와 또 시장에서 이슈가 좀 다르게 흘러가는 모습은 시장의 불확실성, 투자가들로 하여금 투자를 어렵게 하는 상황이 연출될 상황을 나올 수 있다는 정도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중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저께도 제가 중국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블룸버그에서도 중국 경기가 반등 가능성 제기를 했었는데 기미가 보인다. 그런데 중국에서 경기 부양 가능성이 또 나옵니다. 오랫동안 하락했다가 반등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분위기를 좀 형성하기 위해서 그러나요? 5일부터 15일까지 중국 인민대표 대회가 있습니다. 이때 경기 부양 가능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어저께 블룸버그에서 발언한 걸 보면서 도대체 뭐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역 전쟁을 하면서 오랜 기간 좀 어려움을 겪었고 중국 내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갑자기 경기가 조짐이 좋아 보인다? 절대 그럴 수 없죠. 적어도 6개월 정도의 무역 분쟁이 있었다면 최소 협상 후 6개월 뒤에나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이 나오지도 않는데 이런 뉴스가 자꾸 나옵니다. 어쩌면은 MSCI에서 중국 A주의 편입을 확대한다는 이슈가 아마도 이러한 뉴스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냐. 또 중국은 이 기회에 빠진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어저께 블룸버그 뉴스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오늘 뉴스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간 지수 좀 더 올리려는 몸부림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중국의 인민 대표 대회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일 거다라는 거고요. 어제까지 잠깐 말씀드렸지만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양봉이 나왔지만 월봉상 양봉이 나왔지만 이 양봉의 자리는 외국인들이 산 자리 정도까지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이 그런 식으로 시장에 이슈화하는 거고 중국이 여기 중국 대표라 그래서 기관들이 산 국가대표라는 기관들이 산 지역보다는 올라왔기 때문에 이참을 좀 더 올리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중국 시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 더 현명한 대응 전략일 거다. 결국 중국 경기가 살아나기보다는 빠지던 중국이 올라와서 빠져나갈 기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주 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죠. 제가 아마 요 근래에 2236포인트 아마 얘기했을 때 왜 저 얘기를 할까 생각이 있죠. 근데 2236포인트가
5일째 있었고요. 결국은 2236 못 넘어가고 밀려버렸습니다. 이 자리는 제가 지난번 후엑스펠에도 고점을 갔다 왔고 이평선으로도 고점이라는 거를 말씀드렸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형국이 연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제가 표현을 아마 해드렸을 거예요. 그 시점부터 우리나라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밀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정상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 시장은요, 미국과 다르게 올린 이슈가 한 가지는 같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북미 협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근데 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결과가 나오는 날인데 그 결과가 나오지 못하니 밀리는 거죠. 자, 이 얘기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재료 노출이 된 거다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재료 노출이 됐다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재료가 노출이 돼서 시장이 원하는 재료가 나온다면 한 번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장을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재료가 노출되는데 그 내용이 시장과 상반되거나 시장에서 원하는 정도의 재료가 되지 못한다면 시장은 밀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확률이 3개 중에서 3분의 2가 하락 쪽에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다 본다면 오늘의 이슈, 미국과 북한의 협상 결렬, 이거는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2236포인트를 못 넘어가서 밀렸다는 것은 이 자리는 향후 강력한 저항대가 될 것이다라는 거고, 이 자리가 돌파가 돼야 2300도 보고 뭐 시장에서 말한 것처럼 2500도 갈 수 있겠죠. 그러나 현재의 시점까지 올리는데 상당한 힘을 썼고, 그 시점에서 시장의 주도자인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 선물에서 흔들리게 되면 그 다음에 현물에서 흔들린다고 말씀드렸죠. 현물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프로그램 매도, 비차익에서 흔들릴 거라고 했는데 현물도 흔들리면서 비차익에서도 어제 오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비차익이 흔들린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한 400억 정도씩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전에 몇천억씩 들어온 이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문제라는 거죠. 항상 시장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끌어올린 장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밀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프로그램 매도에 집중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시장 오늘 보면 차트상으로 21선 너무 쉽게 붕괴시켰어요. 21선을 돌파하기 어려운데 빠르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강력하게 올라왔는데 또 내려가는 것도 너무 빨리 흔들어 버리죠. 그렇다면 이제 지지선을 2개를 봅니다. 하나는 2174에 있는 기준선 수평 구간, 그러니까 일목균형표의 아주 중요한 수치죠. 두 번째는 61선 정도 되는데 이 자리가 2125 정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사실 이 시장이 올라가면서 저는 좀 의아한 모습을 제가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자꾸 저 얘기를 할까 했는데 사실은 쉽지 않은 시장에서 올라왔기 때문에요. 주의가 필요한 것은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날 하락을 해서 마음이 좀 불편하시겠지만 주말에 시장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다음 주 외국인 또 행보 확인하시면서 시장 들어가시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의 이슈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 속보가 계속 나오는데요. 백악관은 북한과 미국이 아무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라고 성명을 지금 발표를 한 모습이고, 백악관은 북미 2차 정상회담 협상은 결렬이다, 다시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속보는 북미 정상 비핵화 촉진 방안을 논의했지만 향후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 자, 지금 북미 2차 핵담판은 결렬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그냥 떠났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북미 협상은 미래 지속이 될 것이다. 그리고 도출은 실패됐지만 회담은 건설적이었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로 일단은 끝이 났습니다. 자,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따른 불확실성, 많이 회복한 중국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만 볼 수가 없는 우리 시장입니다. 일단은 2235포인트까지
도달했지만 뚫지 못한 시장인데요. 다음 주에는 조금은 경계감을 더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 주 3월 시작입니다. 오늘장 내일장에서도 이 시장에 맞는 좋은 소식들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저희 또 하이라이트를 준비해서 알찬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